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고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은 자신의 기본 업무와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위기를 빨리 해소하는 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은 대체로 낮은 우선순위의 일이 되는 거고요. 쉬운 일과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의 표준은 어디까지나 중요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일이 중요하다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경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몇 가지 골라서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금은 손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이익이 되어도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것보단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려면 일단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매일 조금이라도 계획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달성한 것을 매일 점검하는 일도 명심해야 하고요. 매일 활동 내용과 발전 상황을 빠뜨리지 말고 기록하는 일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목표를 새롭게 바라보며 의욕을 되찾아야 하고 시일이 지나면 목표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강화한다. 즉 의지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시각을 확인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들게 되어 다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D-Day, 데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시간 관리의 일일 점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줄 표를 작성을 해 놓으면 이러한 일일 점검 사항을 체크하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그것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 일과표대로 하루를 내가 보내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일이고요. 과거와 미래를 잊고 현재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과제를 오늘 다 완성했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운동할 시간을 최소 40분 이상 마련해서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했는지, 독서를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도 하루 일과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업무를 또는 내가 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역시 시간 관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결과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도 커지겠죠.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업무와 업적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게 되고요. 업무상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일에 대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 달성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당신은 시간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당신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지도 않게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몰입해서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렇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덜 할애하고 있는지, 정말 활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번째가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정말 내가 취업 준비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하죠.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늘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가 양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지요. 시간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지나가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게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과 관련된 격언도 많고 속담도 많이 있어요. 시간의 의미는 이러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얘기도 없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시간 관리 습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솔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솜씨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규정짓는 요소이다. 울리 지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솔력이나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솜씨와 마찬가지로 리더십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능력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규정짓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내가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 실행하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제대로 잘 먹느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월부터 벌써 6월이죠. 6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와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3, 4, 5월 달, 6월 중순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잘 시간들을 활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6월 말이면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7, 8월 달 학예 여름방학을 맞아서 또 2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또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하반기, 남은 6개월, 여러분들 4학년이면 이제 졸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요. 3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남은 시간까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의 힘을 가로막는 정신적 장애물 3가지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아마 시간 관리는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부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러움 감소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너무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완벽하게 일처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냉정하고 계산적이게 된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게 되며 시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자율성과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시간 관리의 필요성과 힘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완벽하게 잘 지키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친구 냉정해,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흔히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내가 너무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 자기 자신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시간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만 중시하게 되면 내가 너무 빡빡하고 너무 자율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없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또 역시 하게 되면 시간 관리의 필요성과 시간 관리의 힘을 자꾸 감소시키는 거죠.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설사 남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두 번째도 역시 비슷한 얘기죠.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화예요. 이런 측면은 부모님들이나 성장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평상시 꾸중을 많이 들었거나 늘 늦는 애라고 하거나 또 시작한 것을 끝마치는 법이 없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마 여전히 예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넌 맨날 늦어. 항상 늦어. 넌 이것도 못해. 넌 시작은 해놓고 맨날 제대로 끝마치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변명으로 나는 원래 이래. 뭐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라는 얘기를 자꾸 핑계처럼 그냥 늘상 그런 말을 입에 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 제한 믿음, self-limiting belief,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시간 관리는 난 잘 못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성장 배경이나 유전과 같이 선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뭐,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 또 어려서부터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고 생각 안 해왔어.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의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꾸 제한시키면 뭔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한계가 있다. 난 시간 관리 잘 못해. 그건 딴 사람들 얘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충분히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못하는 게 어디 있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만들어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시간 관리의 포인트는 기존의 시간 관리는 우리가 어땠어요? 작고 급한 일에 밀려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맨 끝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작고 급한 일에 밀려서 정말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 그걸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그걸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되려면 소중하고 중요한 일부터 한다는 새로운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일부터 끝내놔야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의 포인트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시간표를 재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표대로 그냥 소중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들을 시간표대로 쭉 적어놓고 그것대로 하면 정작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시간관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의 매트릭스를 중요도하고 긴급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간관리의 매트릭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정리해 놓고요. 중요하지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일도 있겠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위기, 급박한 문제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회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들이고, 뭐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만 뭐 가치관 정립하고 인간관계 구축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 여행,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도 있을 수 있죠. 뭐 급한 질문, 중요하지 않은 전화, 일부 편물, 뭐 일부 회의, 많은 인기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긴급한 일들이라고 본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정말 하찮고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거리, 그죠?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 뭐 너무 지나친 TV 시청,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든가, 모임도 2차, 3차 이렇게 늘어지게 지연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관리의 현황 분석 3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관리의 분석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이러한 것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할 때 이런 현황 분석 3단계를 거쳐서 시간 관리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가치 분석이다, 뭐 방해되거나 중단되는 일, 시간 손실의 원인, 불필요한 시간 낭비의 원인,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일도 아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시간에 관한 교훈적 이야기를 보고 아마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교훈적 이야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은 이미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줄기를 조각 내느라고 분주하게 톱질을 하던 참이었는데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책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꾼이 왜 그토록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당신의 톱날이 완전히 다 닳아서 무뎌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톱질을 해도 나무가 잘 안 잘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톱날을 먼저 날카롭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한숨을 쉬면서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답니다. 톱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근데 그 톱질만 해서는 날이 제대로 무뎌진, 제대로 잘 서 있지 않은 그런 날 가진 톱으로 톱질만 계속해 봐야 나무는 제대로 잘라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당신도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톱날을 갈지 않고 톱질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바로 톱날이죠. 톱날을 제대로 세워놓고 톱질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이든 그냥 하게 되면 계속 그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 2개를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2개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선순위 시간 관리를 위한 2가지 꿀팁이라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몇몇 사람들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씩 절약한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로 시청하여 광고 보는 시간 몇 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을 절약하여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먼저 하여 불필요한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법을 배우기 위해 바쁘게 사는 직장 여성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조사했다. 그중 한 여성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지하실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다. 지하실은 보일러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보일러 기술자와 청소업체를 불러 이를 해결했다. 이 모든 일은 총 7시간이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사용한 셈이었다. 만약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에 철인 3종 경기 연습을 위해 7시간을 낼 수 있냐고 그녀에게 물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시나요? 이것은 시간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려고 하면 시간은 그에 맞게 늘어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 비결은 중요한 일들을 고장난 보일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며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시간 관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사용하는 매 순간의 시간은 저의 선택이에요. 저는 X, Y나 G를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X, Y나 G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이렇다. 먼저 업무적인 차원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성과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발상을 전환해보면 앞으로의 성과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이 연말이라고 가정하고 스스로 성과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전제하고 가장 잘한 일 3개에서 5가지를 뽑아보라.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고 가정하고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편지에 쓴 일들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6개에서 10가지의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예, 잘 보셨죠? 우선순위와 관련된 동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영상은 시간 낭비를 줄이는 시간관리 매트릭스 분석하기. 우리가 앞에서 강의 내용에도 매트릭스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와 관련된 팁이라고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자, 출근 직후 책상에 앉아서 메일 체크 또는 동료들하고 잠시 하게 되는 커피 브레이크 등으로 오전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자주 그러는데요. 저도 고쳐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또 저희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과의 이런 브레이크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습관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일을 먼저 착수하고 틈이 날 때 사소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티븐 코비가 제안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보면은요,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해서 시간관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을 계획할 때 중요도가 높고 긴급도가 높은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자, 늘 중요하고 긴급한 일만 하게 되면 계속 긴장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공부나 일에 있어서 탄력이 없어진 고무줄처럼 되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간상 마감 기일이 있는 일의 경우는 가까운 장래나 먼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도가 낮고 긴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급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주로 잡담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용무 없이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오래 한다거나 컴퓨터 서칭을 계속 한다거나 하는 등의 중요도 낮고 긴급도 낮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등의 중요도는 높지만 긴급도가 낮은 일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고 긴급도가 낮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영역, 제1 영역. 긴급하면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 클레임과 같은 위기 상황이나 어떠한 마감을 지켜야 되는 프로젝트 또는 질병이나 사고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활동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상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제2 영역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 영역입니다. 자, 중장기 계획, 인간관계 유지 또는 자기개발 또는 체력관리 등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영역이죠. 자, 급하지 않기에 쉽게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행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3영역.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 영역인데요.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이지만 큰 의미가 없는 활동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전화 또는 이메일의 답신과 같은 급하다고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무시할 수 없다면 투입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누구에게 위임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위임은 다른 말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는 꼭 업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사생활 영역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의 경우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놓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위임이라는 말보다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네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활동 영역입니다. 불필요한 잡담, 무의미한 TV 시청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하죠. 자, 물론 휴식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역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정작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다이어리에 매트릭스 하나를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영역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각 영역에 해당되는 우리 스스로의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하루에 작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요일마다 하게 되는 활동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의 활동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름의 통계가 나올 겁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가 앞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실행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 두 개를 같이 시청을 했고요.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 기말고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기말고사 시간표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아마 16일인가부터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15일이나 16일 날 공지사항에 그 시간과 강의실을 분반 강의실 2개를 나눠 놨고요. 기존 우리 강의실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시간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번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